굉장한 비둘기파로 알려졌던 브레이너드라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바이든은 파월을 선택했는데요. 자신이 비둘기파적인 모습 때문에 의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했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미국 증시에서 중요했던 소식입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청문회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전환되었는데요.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2달 만에 최다 수치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연준의 말처럼 급등세가 조금 둔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피크를 찍고 내려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말 그대로 끝장난다는 표현입니다. 장중 신고가를 갱신해주며 거의 1년 반 정도 횡보를 하던 TSMC가 드디어 미국 주식 우상향 종목의 패턴인 과연 긴 횡보 후 급등 흐름이 나올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청문회 발언으로 인해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졌죠. 굉장히 비둘기파였던 브레이너드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우는 0.6%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5% 하락, S&P 500은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기술주의 피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하락했고 반도체 섹터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7%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697%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 상태이지만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기에 지켜봐야 합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52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금융주와 에너지주보다는 빅테크 혹은 나스닥과 S&P 500 지수추종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빅테크와 나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 공포지수는 체감으로 20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새로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됐던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눈치 없고 센스도 없는 브레이너드가 집안의 문제를 자세하게 학교 가서 눈치 없이 모두 얘기하는 듯 굉장히 솔직하게 말해서 시장이 급락으로 반응했습니다. 대충 시장에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파월이 등판해서 말을 굉장히 잘하면서 시장이 놀라지 않게 안도감을 주었었는데요. 굉장한 비둘기파로 유명한 브레이너드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면 인플레이션 통제는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는 게 목표이고 오는 3월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너드는 인플레이션 급등 원인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문제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겼는데 이게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작년 11월 파월과 연준 의장 자리를 두고 바이든이 고민하던 인물입니다. 결과는 파월이 연임하고 브레이너드가 부의장이 되었죠. 굉장한 비둘기파로 알려졌던 브레이너드라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바이든은 파월을 선택했는데요. 자신이 비둘기파적인 모습 때문에 의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했고 거의 파월이 안정시켜 놓은 주식시장을 시장의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과 발언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이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낮아졌는데 다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깨고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여파입니다. 그러나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입원율과 사망자는 줄고 있기에 다시 가라앉을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 미국의 지난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9.7%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11월 1%보다 크게 낮아졌는데요. 이제 드디어 물가 급등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수치는 가파른 인플레이션의 급등세가 앞으로 둔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TSMC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급증한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예상치보다 굉장히 잘 나온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TSMC는 올해 최대 440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밝혔죠.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2% 늘어났고 순이익은 16% 증가했습니다. 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그러면서 TSMC의 주가는 급등하고 장중 드디어 긴 횡보와 박스권을 깨고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습니다. TSMC의 이 같은 호실적은 강한 반도체 수요 덕분입니다. TSMC는 4분기 사업은 5나노미터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며 올해 최대 440억 달러를 투자해 캐파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4분기 좋은 실적과 함께 향후 가이던스 역시 좋게 전망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00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먼저 얼마 전 2차 매수 타이밍을 완료하고 다시 5줄 구간에 들어가나 했는데 오늘 바로 급락을 보여주면서 3차 매수 타이밍 1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5일차까지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무조건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00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는 2차 매수 타이밍 4일차 매수를 완료했고 이제 오늘까지 매수하면 2차 매수 타이밍이 끝납니다. 오늘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200레버리지 USD입니다. USD는 어제 2차 매수 타이밍 5일차 비중까지 모두 매수가 완료되었고 2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끝났습니다. 하필 어제는 제가 장 초반에 상승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3차 매수 타이밍과는 아직 거리가 멀어서 다시 2차 매수를 하게 되거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스닥은 최근 단기적으로 몇 달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구간이 저는 사실 굉장히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매수하고 싶은데 아직 적립할 돈을 많이 못 넣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게 아껴서 계좌에 넣어야겠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웅덩이 매매법으로 오즐, 웅줍이 조금씩 습관이 되어가는 듯 보이는데요. 웅덩이 매매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인 거고 적립을 하고 장기 투자를 시작한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마지막 평일인 금요일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